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석중스님의 지대방 1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교구본사 시리즈 제 4번째 시간 월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월정사는 강원도 교구본사 가운데 하나로서 제 3교구본사인 신흥사는 주로 강원도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교구본사라고 할 수 있겠고,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, 즉 강릉, 원주, 동해, 삼척 등 이와같이 동쪽에 있는, 강원도 동쪽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월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는데요. 월정사를 최초로 창건한 분은 자장유사라고 합니다. 신라시대 때 자장스님께서 중국에 유학 가서 중국에서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그런 산이 있었거든요. 그 오대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문수보살의 감흥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진신사리, 문수보살님께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주시고 또 가사 바루를 주시면서 동쪽으로 가서 법을 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 말씀을 듣고 자장스님께서는 신라 땅, 그 당시에 신라의 동쪽으로 와가지고 오대산과 비슷한 형세, 산세를 지닌 그 지역을 찾았는데, 그것이 바로 지금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이라고 합니다. 이같이 오대산은 중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슷한 지형을 가진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중국에서는 오대산 하면은 문수보살의 신앙지입니다. 중국의 오대산은 문수보살이, 일만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혜, 문수보살님 하면은 지혜를 상징하는 산이고, 그 중국의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하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. 그 같은 오대산에서 자장스님께서는 그 문수보살의 감흥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창건한 절이 월정사인데, 월정사가 있는 자는 오대산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? 오대산이란 그 명칭은 오대산 할 때 오대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봉우리를 갖다 얘기합니다. 5 봉우리, 이게 축대 같은 거 한 것처럼 높이 솟아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 대라는 말을 쓰는데, 일반적으로 중국에도 오대산 하면은 다른 말로 청량산이라고 하거든요. 청량산이라는 것은 아주 시원하고 청량하고 부처님 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, 중생들이 마음에 청량함을 얻는다, 그런 의미도 있는 산이기도 한데, 여기서 말하는 오대산의 때 대라는 것은 5 봉우리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. 즉 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월정사 그 오대산은 5 봉우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. 쉽게 말해서 동, 서, 남, 북, 중앙,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.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알지만 5 봉우리가 있는데, 이것이 요 봉우리마다 암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동쪽에 있는 데는 동쪽에는 관음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있고, 이 서쪽에는 서대라 해가지고 이쪽에는 수정암, 여기는 유통소라 해가지고 한강의 그 발원, 여기서부터 나온 물이 한강을 흘러간다고 할 때 그 최초 시원이 되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수정암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샘물이 되겠습니다. 또 이 북쪽에는 미륵암, 미륵 부처님이 계신다는 의미로 해서 미륵암, 그 다음에 남쪽에는 지장보살이 상주한다 해서 지장암이라는 암자가 동서남북에 이와 같이 배대시켜서 있고, 중앙에 있는 이 봉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사자암이고, 이 중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운데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월정사, 오대산 월정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자암의 위에 있는 중대, 중앙에 있는 봉우리,
즉 오대산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주로 5개 봉우리마다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이기 때문에 오대란 말을 쓴 것이고, 또 이 봉우리마다 중심이 되는 이 봉우리마다 암자가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간음암, 수정암, 지장암, 미륵암, 사자암 이렇게 있다. 특히 이 사자암에는 부처님의 진실사리를 모신 중대가 있는 곳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이 월정사 하면은 5 봉우리가 있는 오대산을 생각할 수 있고, 또 우리가 그러면 월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우리가 왜 월정사라고 했을까? 그 의미를 보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동쪽에 있는 간음암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월정사 요점에 위치하는 거거든요. 이 5개를 다 합친 산 이름을 오대산이라고 하지만 특히 동쪽에서 내려온 이 산을 갖다가 만월산이라고 합니다. 만월산. 그래서 이 만월대에서 걸쳐 있는 여기 월정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월정사라는 데는 여기 있는데, 여기에 해가 달이 떠가지고 달이 그 이쪽 동쪽에 딱 걸려 있는 이 모습, 그 달빛이 너무 밝고 맑기 때문에 달의 전기가 아주 맑은 곳,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월정사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. 즉 기록에 의하면 상중주사에 보면은 월정사의 대웅전격인 적광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이 맥으로 보면은 백두대간이 내려오는 그 정맥이 요 자리에 딱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월정사 적광전이고,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사례를 모신 이 중대, 사자암 위에 있는 이 중대야말로 이 내려온 맥이 여기서 또 다 모이는 그런 자리라 있다 해가지고, 요 대웅전은 정맥이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, 이 정맥이 다시 사자암의 중대, 그 부처님 진신사를 모신 중대 사자암 쪽으로 다 모인다는 의미로 해가지고, 그 부처님 사자암 중대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험하고 기분이 제일 좋고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.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어서 박문수 같은 경우에도 이 중대 사자암에 와가지고 놀랬다고 합니다. 그 조선시대 때에는 불교가 그 탄압을 받았는데도 불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 이 명당 중에,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당 중에 명당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교가 멸하지 않고 이렇게 끈끈이 면면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남겼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월정사 하면은 대웅정 자리인 적광정과 이 중대 부처님 사리를 모신 자리야말로 최고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월정사 하면요, 오대산이 유명하고, 그 다음에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봉우리마다 암자도 유명하고, 그 다음에 기도성지로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이 5대 정멸봉을 했을 때 이 중대, 사자암 위에 있는 중대가 유명하고, 또 오대산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암자 하면은 요 사자암 중대 바로 밑에 있는 이 상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? 상원사. 상원사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암자긴 하지만 유서가 깊은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상원사는 워낙 유명한 그 사찰이 되겠는데요. 특히 유명한 것은 조선시대 때 세조대왕이 여기 와가지고 상원사에 참배하러 왔다가 그 계곡물에서 이렇게 등을 닦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세조가 등창이 심했는데, 그래가지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등을 갖다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, 그 누가 좀 등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, 마침 어떤 동자가 와가지고 등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세조대왕이 그 동자한테 어디 가가지고 임금의 그 몸을 갖다가 보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.
옛날에는 임금의 몸을 보온 사람은 그것이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, 동자야. 그러니까 이 동자는 임금님이시여 어디 가서 문수본사를 챙겨놨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.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. 즉, 이 등을 밀어준 그 동자가 이 문수동자, 이 오대산 문수신앙의 중심인 문수동자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세조의 등을 밀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세조가 이 상원사에다가 큰 불사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 상원사 종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신미대사라고 하는 우리 훈민정음을 창조할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종 때 그 신미대사를 갖다가 여기 주주로 발령해가지고 신미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원사를 중창시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상원사에 계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니까는 종이 없습니다. 하니까는 그 당시에 저기 안동에 있던 원래는 절에 있던 그 종이었는데 이 종을 그 안동의 어떤 그 시간을 알리는 우리 보신각 종각처럼 그렇게 쓰이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종을 갖다가 안동에 있는 것을 이 상원사로 옮겨가지고 그 상원사 동종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상원사 하면은 상원사에 있는 동종, 이것이 국보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상원사에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, 거기 상원사 가시면은 문수동자, 세조가 꿈에서 보았던 그 목욕할 때 보였던 그 동자 모습을 갖다 그대로 한 것을 그것도 국보입니다. 그러니까 상원사에는 국보가 그 동종, 그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데 동으로 만든 종이거든요. 제일 오래된 종이라고 합니다. 그 종이 국보가 있고 또 말씀드린 그 문수보살 상, 그게 아주 특이한 상으로 있거든요. 그 문수보살 상도 그 국보로 남아 있고 또 상원사 중창 건선문이라는 것, 그 건선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이것이 신미대사, 그 다음에 학조대사라는 스님께서 이 상원사를 중창하는 건선문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글로 쓰여진 거예요. 거기다가 또 세조가 거기에다가 또 세조의 또 어명을 해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. 이것도 어떤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상원사 중창 건선문도 국보입니다. 국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상원사란 하나 어떻게 암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월정사에 딸린 암자 같은 격인데 상원사에는 이와 같이 3개의 국보가 있고 또 월정사에는 국보라고 하면은 뭐 팔각 구충석탑, 그 적광전 앞에 있는 팔각으로 된 구충이나 된 그 석탑, 그것도 국보고, 그 다음에 그 탑 앞에서 그 공양을 바치는 모습의 보살 석조상도 그게 국보입니다. 하여튼 상원사 하면은 상원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국보가 있는데 상원사뿐 아니고 월정사뿐이 아니고 상원사에도 이와 같이 많은 보물이 있고 이 상원사는 주로 이 중대 부처님 정멸보궁하고 이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상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이 월장사는 강원도정의 중심 사찰로서 한 60여 곳에 이제 사찰을 거느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강릉, 원주의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부터 그 상원사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월정사 소속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보궁이 이 상원사에는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5대 보궁, 정멸보궁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은 주로 일반적으로 통도사, 그 다음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나머지 3개가 다 월정사에 소속한 그런 보궁이 되겠어요.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암 위에 있는 중대에 있는 정멸보궁이 이것도 아주 5대 정멸보궁에 첫 번째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영월 법풍사에 있는 정멸보궁, 또 태백산에 있는 정암사, 여기도 정멸보궁이잖아요.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인데, 하여튼 이와 같이 월장사에는 보궁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기도 성지로서는 월정사를 갖다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
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보궁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 월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월정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전나무 숲길을 거닐기도 하고, 또 월정사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10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단기 출가 학교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출가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출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월정사 하면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, 뭐냐면은 요 월정사 큰 절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중대 사자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요쯤에 중간쯤에 있는 그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사찰 이름이 뭐냐면은 영감사라는 절이 있는데, 이게 잘 이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나치는 그런 사찰이거든요. 영감사. 영감할 때 이 신령스러운 영자에다가 빛을 감자, 거울 감자인데, 영감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고가 있었어요, 옛날에. 이 역사의 창고라 해가지고, 오대산 사고본이라 해가지고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가 편찬했잖아요. 그것을 다 이제 편찬한 다음에 472년 동안 25대 왕을 갖다가 그 행적을 갖다 쭉 적은 것이 이 조선 왕조 실록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국보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기도 했는데,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 이 영감사에 있던 사고가 여기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가 조선시대에 편찬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을 그 경복궁 안에 있는 춘추관이라는 곳에 처음에 보관을 했다가, 혹시 이것이 불이 나든지 전쟁이 나오면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바깥에 외사고라 해가지고 세 군데 바깥에 이런 바깥의 지역에다 이 조선왕조 실록을 모시게 되거든요. 그 지역이 보면은 이제 성주, 우리가 저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도 하나 이제 그것을 보관하게 하고, 또 충주에도 이제 보관하게 하는데,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전주 해가지고 외사고라 해가지고 세 곳의 지역에다가 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나누어서 똑같은 것을 써가지고 나누어서 보관하는 거예요. 그래가 중앙에는 춘추관이 있고 지방마다 해가지고 충주, 그 다음에 저기 성주, 전주, 다 주자가 들어가는 지역인데요. 그 지역에 다 배치를 했는데,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것이 소실되게 돼요. 그래가지고 저기 충주에 있는 거랑 성주에 있는 것이 다 불타가 없어져요. 당연히 중앙에 경복궁에 있던 경풍이 불났기 때문에 춘추관이라 경복궁 안에 있는 춘추관에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. 근데 오직 하나 전주에 있던 그 실록은 남아나게 됩니다.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남아게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유생들을 몇 명이 그것을 갖다가 그 전주에서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정읍 내장산으로 옮깁니다. 그래가지고 내장산에다 그것을 1년 8개월 정도 잘 보관하게 돼요.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 전주에 있던 것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좀 잘못 두면은 이것이 또 소실되면 큰 이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있다 해가지고 선조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뭐 충주든지 뭐 성주에 있는 거 다 관아에다 이렇게 보관했는데, 그러지 말고 유명 명산, 그 사람들이 외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명산에다가 보관해야겠다. 주로 그 사찰이 있는 곳에 보관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전주 사고에 남아있던 그 실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베껴가지고 쭉 나눕니다. 그래가지고 중앙에 있는 춘추관에다 다시 하나 놓고 나머지 4개 명산에다가 그것을 모시게 돼요.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만이산에다 하나 모시게 되고, 그 다음에 태백산 각하사가 있는 태백산에 모시게 되고, 북쪽에 있는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 중심으로 된 그런 사업부에 모시기도 하고, 또 한 곳이 이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영감사의 그 사고를 지어가지고 여기다 모시게 됩니다. 그래 나중에는 또 이것이 뭐
뭐 중앙에 있는 이간에 달 때 다 없어지고 뭐 그 다음에 병자호랑 때 있던 것은 이것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 묘양산에 있던 것은 다시 뭐 여기 전라북도 적상산 무주인 적상산에 갔다 다시 이게 6.25 때 해가지고 김수성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태백산본하고 만이산본만 해가지고 지금 규장각이랑 고 박물관 거기 남아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자세한 것은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 오대산 하면은 이와 같이 중요한 암자들도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감사라고 하는 곳에 이 조선왕조실록에 사골 모셨던 곳이 있다. 혹시 여러분들이 월정사 가신다면은 그 월정사 입구에 전나무숲도 한번 여유롭게 한번 걸어보고 또 부처님의 이 진신사를 모신 이 중대에 가가지고 참배도 하고 또 여기 서대라고 아주 수정하면 여기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. 지금도 걸어 다니는데 여기 하면 우퉁수라 해가지고 여기서 최초 한강에 발원되는 물이 흐르는 곳이 이 수정암이거든요. 여기서 참 좋은 곳이거든요. 여기도 한번 다녀보고 또 더 시간이 난다면 영감사에 들려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했던 곳에 또 한번 참배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이 월정사는 많은 중요한 사찰들도 많고 각 봉우리마다 있는 암자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우리가 이 월정사에 있을 때 많은 큰 스님들이 계셨지만 특히 근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대표적인 분 하면은 우리가 하남 스님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 책에서 많이 배웠는데 하남 스님이라고 하남 스님 하면은 이 조계종 종정을 일제시대 때 하남 중원이라고 하는데 하남 스님 방하남 스님 성이 방씨인데요. 강원도 하천 출신입니다. 이 하남 스님이 그 유명합니다. 설화가. 왜냐면 이게 실화인데 6.25 때는 이 강원도 지역이 격전지가 돼가지고 1950년대 6.25 나가지고 우리 국군들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회복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?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. 그 당시에 일사후퇴에다가 이 오대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.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은 다 그렇겠죠. 그래가지고 이 오대산에 있는 이 절들을 갖다 다 소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절들이 많이 후퇴할 때 소각을 안 시키면 적들이 여기가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작전상 이것을 다 여기 오대산에 있는 그 중요한 문화재들을 다 태우게 합니다. 국군들이 그 명령을 내려요.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도 이 월정사 이 큰 절들은 다 불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최고, 조선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큰 스님이었던 한한 스님이 이 상원사에 계셨어요. 상원사 선방에서 선방 수학들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당시 연세가 한 74살 정도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국군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 가셔야 됩니다. 후퇴하시고 여기 피신해야 됩니다. 이 절들은 다 소각해야 됩니다. 했을 때 이 방한한 스님이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내가 출가한 사람이 절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딴 데 갈 데가 어디 있느냐. 그러면서 난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불을 지르시오. 그럼 나는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나는 자연스럽게 다비가 돼가지고 죽을 테니 걱정 말고 불을 지르십시오.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국군들이 그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절에다가 이 상원사는 절에다 불을 못 지르고 문짝들만 거기 있는 거 다 떼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절을 소각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고 이 상원사에 계신 방한한 스님을 그대로 여기 모시게 되는 그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모든 여기 암자들은 다 불났는데 방한한 스님 계신 상원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와 같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불을 지키자고 했던 큰 스님, 우리 조계종의 이 종정을 4번이나 역임하셨던 이 방한한 스님 계셨던 것이 상원사. 이 월정사 하면 방한한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방한한 스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고 약 3개월 후에 자탈임만 하십니다. 자탈. 앉아가지고
열반에 드는 인망, 자탈인망이라고 하는데, 앉아서 해탈하거나 또 서서 인멸에 드시는 것을 갖다 자탈인망이라고 하는데, 이 방한한 스님께서는 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반에 든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. 이게 수행이 이만큼 해가지고는 자탈인망을 할 수 없거든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 수행이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해탈하신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. 이 당시에 국군이었던 그 김한기인가 하는 그 대위가 있었는데, 정훈 장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카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상원사에 한번 들렸는데 절에 아무도 없고 이 상원사의 방한한 스님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선에 들어가지고 천정에 들어가가지고 해탈하신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남긴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방한한 스님의 그 해탈하신, 열반하신 그 사진이 남아있는 것이 이 당시에 국군이었던 어떤 대위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 당시에 선우희라고 하는 그 기자가 있었는데, 나중에 1969년도에 월간 중앙에 이 상원사라는 소설을 쓰는 것이 이 자탈인망한 방한한 스님을 갖다가 모태로 해가지고 쓴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방한한 스님의 이 상원사 얘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월정사 하면 방한한 스님이 유명하고, 방한한 스님의 제자인 또 탄어 스님, 여러분 뭐 탄어 스님 하면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, 탄어 스님, 허공을 삼킬 탄자, 허공을 삼킨 탄어 스님. 탄어 스님 하면은 이 방한한 스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교학, 이 학생 중에 최고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탄어 스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, 탄어 스님은 그 당시에 하엄의 대가로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재를 갖다가 번역할 정도로 아주 한학이든지 이 교학의 강장, 우리나라 제일 뛰어난 분으로서 추앙받았고, 특히 탄어 스님 하면은 이 주역의 대가로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탄어 스님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서 탄어 스님을 얘기하는데, 월정사 하면은 야같이 하남 스님, 그 제자인 탄어 스님을 갖다가 잊을 수 없고,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는데 이 탄어 스님의 제자 중에 만화라는 스님이 있거든요. 만화 희찬이라고 하는데, 탄어 택성 이렇게 얘기하는데, 만화 스님이 계시는데, 지금 월정사를 복원한 분은 만화 스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. 즉 6.25 때 이 월정사가 다 불났을 때 팔각 주층 석탑만 남아있고 월정사가 다 불났거든요. 그때 만화 스님께서 이 탄어 스님의 제자로서 이 월정사를 복원했다 해가지고 1964년도부터 대웅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. 적광전 지금의. 그래서 이 만화 스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월정사가 지금의 모습을 절대 갖출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만화 스님의 역할이 큰데요. 우리가 이 일화로 얘기하면은 만화 스님이 어떻게 이 월정사를 복원했냐면요. 이 만화 스님께서 64년도에 맨 처음에 불사한 다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인부들 돈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웠는데,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. 서울 가가지고 제일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시주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가는데, 하루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조개에서 하루 주무시고 지금의 이제 저쪽 성북동 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당시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, 그 거사는 꿈을 꿨다고 해요. 그 전날에 뭐냐면은 어떤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해달라고, 시주를 권하거든 무조건 해드려라, 그러면 너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꿨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 만화 스님은 아무 이 연고 없이 그냥 화주 시주 하려고 서울에 가가지고 그 동네 지나가는데, 이 만화 스님을 보니까 꿈에 봤던 그 스님 모습이 그대로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또 그 처사한테, 그 처사가 누구냐면 조중훈, 뭐냐면 지금 한진, 옛날에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그 회장이에요. 초대 회장. 이분이 이 만화 스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만화 스님이 불사하는데 어렵습니다, 시주하십시오 하니까는, 당시에 이 조정훈 회장이 그렇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의수대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
이 만화스님한테 그 적광 던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다 할 수 있는 건 해주고, 그러니까 만화스님이 그 불사를 했고,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하나가 이 공덕인지 모르지만 하나란 그룹이 우리가 대한항공지부터 뭐 많이 유명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아주 발복을 해가지고 크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뭐 꼭 뭐 시제 공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만화 스님이 이와 같이 조정훈 그 회장과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월정사가 있게 됐고, 지금도 월정사에 가면은 이 조정훈 회장에 대한 공덕비가 있어요. 그래서 월정사 하면은 하나하고는 한진 죄송합니다. 한진 그룹하고는 뛸 수 없는 그런 인연이라는 것도 에피소드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뭐 제4 교고본상 월정사 뭐 드린 말씀은 많겠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월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